낸시 거스리의 행방을 찾기 위한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녀가 한밤중에 집에서 납치된 지 13일, 이 지난 지금 법 집행 기관들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충격적인 보도에 따르면 피마 카운티 셰리프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FBI가 요청한 증거를 차단하고 있다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이제 셰리프가 새 증거 공개로 방역에 나섭니다. 저희는 로우 앤 크라임의 사건을 추적 중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온라인 여러 곳에 게시된 이 영상의 이미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TMZ는 법 집행 기관이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사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1월 23일에 한 남성이 낸시 거트리의 집에서 약 6.5마일 떨어진 한 집의 현관 계단에서 일부러 뒤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TMZ는 남성의 얼굴을 흐리게 했지만 수염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남성이 쓰고 있는 스키 마스크 아래에서 볼 수 있는 얼굴 수염과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2월 1일 낸시 거스리의 집 앞 계단에서입니다. 이번 주 초 FBI가 공개한 그 사진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새벽 5시쯤 촬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가 다시 짖기 시작하자 남성은 재빨리 도망칩니다. 이 사람이 낸시 거스리 납치 용의자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것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지만 TMZ에 따르면 경찰은 이 영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법 집행 기관에 관한 로이터의 새로운 폭로 보도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공개된 새로운 증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FBI가 목요일 밤에 공개한 것인데 이 사진들은 그들이 말하는 종류의 배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의자, 즉 무장한 인물은 2월 1일 낸시 거스리의 실종 시각 즈음에 그녀의 집 앞 현관에서 이 배낭을 메고 있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 배낭은 25리터 오자크 트레일 하이커 팩 배낭인데 현재 이 배낭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월마트뿐입니다. 이 사건에 큰 진전이 될 수 있으며 낸시 거스리 실종 당일 아침 그녀 집 앞 현관 감시 카메라에 찍힌 이 사람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BI에서 공개한 영상에서 그 배낭을 맨 마스크 쓴 사람을 볼 수 있는데 그 배낭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배낭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FBI는 배낭 사진과 함께 이 사람에 대한 공식적인 인상착의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FBI는 용의자가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키는 대략 175cm에서 178cm 정도이고 평균적인 체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별로 중요한 정보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신장이 그보다 크거나 작은 사람들을 제외하는데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FBI는 제보에 대한 보상금도 2배로 올렸습니다. 이 보상금은 낸시 거스리의 행방이나 그녀를 데려간 범인 또는 관련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그 보상금은 10만 달러입니다. 이 사건에서 또 다른 중요한 증거는 여러 개의 장갑으로 이 장갑들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DNA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장갑들이 어떻게 검사되고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여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찰은 언론에 낸시의 동네를 광범위하게 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켤레의 장갑이 발견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현재 그 장갑이 낸시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피마 카운티 보안관 크리스 나노스는 투손의 KV와 TV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장갑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장갑은 낸시가 사는 곳에서 동쪽으로 10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고 또 어떤 장갑은 낸시가 사는 곳에서 서쪽으로 약 10분 거리에서 발견됐습니다. 오늘 나노스 보안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낸시 거스리의 집안이나 그녀의 부지에서는 장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거스리 가족 중 한 명이 낸시의 납치에 책임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요청한 모든 것에 100% 완전히 협조해 주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의혹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끔찍한 범죄로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다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같은 인터뷰에서 그는 사실 아무도 완전히 제외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웃 감시 카메라 영상에 대한 새로운 요청이 나왔고 이것 역시 법 집행 기관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목요일에 피마 카운티 보안관은 집에 감시 카메라가 있는 사람들에게 영상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이 지역에서 방영 아이마일린에
즉 이스트 스카이라인 드라이브와 노스 캠벨 애비뉴 일대입니다. 그리고 차량, 교통, 보행자 또는 수상한 활동이 찍힌 어떤 영상이든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낸시의 집은 이 교차로에서 남쪽으로 차로 약 4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 집행 기관은 네이버스 앱 사용자들에게 연락 중이며 방송 시청자에게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런 요청에는 파란색 체크 표시가 함께 표시됩니다. 보안관은 또한 사람들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X의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전에는 법 집행 기관이 매우 특정한 시간대에 영상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VOA는 투손의 카탈리나 푸트힐스 지역, 즉 낸시가 사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든 감시 영상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특정한 시간대에 그렇게 했습니다. 1월 10일 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즉 낸시가 납치되기 약 22일 전입니다. 그들은 또한 1월 31일 아침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의 영상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날 아침 10시쯤 비아 엔트라다라는 거리에서 수상한 차량이 목격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낸시를 찾기 위한 수색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사 내부적으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분위기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피마 카운티 셰리프 크리스 나노스는 수사를 되돌아보며 자신이 다르게 했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직접 낸시 거스리의 집을 범죄 현장으로 유지하지 않고 가족에게 돌려준 것이 다르게 했어야 할 부분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후 법집행기관은 그 부지와 주변을 계속 수색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건의 압박감이 서로를 탓하거나 심지어 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목요일 밤에 충격적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도는 워싱턴 디스트릭 오브 콜럼비아에서 작성되었으며 사건을 잘 아는 미국 법 집행 관계자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피마 카운티 셰리프 크리스 나노스가 낸시 거스리 사건에서 FBI의 증거 접근을 막고 있다고 로이터에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다시 말하지만 익명이며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FBI는 셰리프에게 낸시 거스리의 집에서 나온 장갑을 포함한 물리적 증거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버지니아주 퀀티코에 있는 FBI 범죄 실험실에서 보고서에 따르면 나노스 셰리프는 플로리다에 있는 사설 실험실을 사용하겠다고 고집했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조치로 FBI의 사건 지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또한 이 사건에 앞서 여러 차례 차질이 있었다고 전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셰리프 나노스가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했을 때 그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여기에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누구의 도움이라도 받습니다. 이건 누가 책임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첫날 우리가 FBI에 연락하자 그들은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계속되면서 나노스 씨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목요일에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피마 카운티 보안관 부서의 전직 직원이자 크리스 나노스를 아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 수석 부보안관 릭 카스티가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나노스를 비판했습니다. 나노스가 자존심 때문에 일을 그르친다고 했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관계자들, 피마 카운티 보안관 부서 내의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수십 년 동안 그들과 교류해왔고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집단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매우 풍부한 수사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자존심 때문에 그는 주목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반부터 수사의 문제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노스는 이 로이터 통신 보도에 대해 대응했는데 그는 한동안 여러 언론 매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요일 밤에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과의 1대1 인터뷰에서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로이터 보도에 나온 비난에 반박하며 K보아와의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는 진실과는 전혀 가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서가 플로리다에 있는 한 민간 연구소와 오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에 있는 이 민간 연구소에 $200,000가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KBOA와 인터뷰에서 나노스는 그 연구소가 지금도 증거를 무료로 분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텔레비전 방송국에 말하길 왜 플로리다 연구소가 FBI 연구소 대신 분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사실 FBI는 한두 개만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그가 말하는 건 범죄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장갑들입니다.
1마일, 1.5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죠.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아니, 왜 그렇게 하죠? DNA가 모두 존재하고 모든 프로필과 마커가 있는 곳으로 그냥 전부 보내자고 단했어요. 그들도 동의했고 그게 합리적이었죠. 그래서 그 보안관이 플로리다에 있는 이 사설 연구소를 이용하고 싶다고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그는 FBI도 이 조치에 동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과 FBI 간의 소통도 아주 원활했다고 말하죠. 그는 그들이 로이터에서 나온 이 주요 보도에 맞서 단합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이 사건에서 내려지는 모든 결정들이 현재 FBI와 논의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이 사건에서 자존심이나 법 집행 기관의 접근 권한 진실이 무엇이든 확실한 사실은 84 새 낸시 거스리 씨가 집에서 사라진 지 거의 2주가 지났고 아직 그녀의 행방이나 데려간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감시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혹은 몇 명인지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요원들과 보안관들이 밤낮 없이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제 우리는 낸시 씨의 집과 그녀의 동네가 매일 단서를 찾기 위해 계속 수색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애니 거스리 씨의 집과 그녀의 동네 역시 여러 차례 수색이 이루어진 현장이었습니다. 애니 거스리 씨 댁이 낸시 씨가 집에 오기 전 마지막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2월 1일 이른 아침에 낸시 씨가 실종되었을 때 피마 카운티 보안관은 아직 용의자나 주목할 만한 인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노스 보안관에 따르면 그들은 이번 주 초 애리조나주 리오리코 미 멕시코 국경 근처에서 체포된 남성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 뉴스 인터뷰에서 저는 이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추가 구금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몇 시간 신문 후 카를로스를 석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ABC 뉴스는 FBI가 휴대전화 사용 정보와 교통 데이터를 바탕으로 카를로스를 신원 확인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낸시를 찾는 과정에서 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들에게 그렇게 믿게 만들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이제 카를로스는 자신이 투손에서 낮에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어쩌면 낸시의 집에 소포를 배달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카를로스의 장모는 경찰이 감시 사진을 보여주며 사위가 맞냐고 묻자 아니라고 답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며칠 전 밤에 카를로스를 구금했을 때 경찰이 정말로 그 감시 사진 속 인물이 카를로스라고 믿었는지 궁금해집니다. 금요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노보안관은 카를로스에게 이르게 된 데에는 한 가지 이상의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카를로스의 알리바이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시물은 기네스북에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법의학 아티스트로 소개된 여성에 의해 작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게시물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입니다. 아티스트 이름은 로이스 깁슨입니다. 그녀는 이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검증한 공식 용의자 몽타주가 아닙니다. 이것을 보기 전에 이런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법의학 아티스트는 마스크를 벗었을 때 그 남자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지 추측해서 그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모두가 본 감시 영상을 참고해 그 남자의 모습을 추측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녀는 이번 사건에서 법 집행기관이나 수사관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사관들도 그녀의 스케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단지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법 집행기관이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FBI가 공개한 새로운 실종자 포스터이며 새로운 보상금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2월 1일 이른 아침에 낸시 거스리와 그녀를 데려갔을 수도 있는 사람의 사진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낸시 거스리의 행방에 대한 정보가 있으신 분은 피마 카운티 셰리프국 OI0351490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FBI 1-800-CALL FBI처로 연락하시거나 tips.fbi.gov 웹사이트를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누기 위해 지금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은 커트 뎁 피마 카운티 강력반 은퇴 형사입니다. 로우 앤 크라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건에는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피마 카운티에서 살인 사건을 수사해 오신 분으로서 그리고 이 수사와도 가까우시고 관련된 사람들도 잘 아실 텐데요. 이 시점에서 13일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을 맡았다면 어디를 중점 조사하겠습니까? 남자분이라면 가능한 모든 단서를 하나하나 따라가고 있을 겁니다. 보안관실과 FBI 모두 수천 건의 제보를 받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정보를 가려내야 하겠지만 저는 그들이 여전히 단서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며칠 동안 도로변에서 어떤 물건을 발견한 일, 제 생각에는 검은색 라텍스 장갑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보면 어제 그들이 가서 측정을 했습니다. FBI가 앞에 큰 팝업 텐트를 설치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단서를 추적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녹음하고 있는 시점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오늘의 주요 뉴스 중 하나가 어젯밤 로이터에서 보도한 기사였는데 보안관이 증거를 막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있잖아요. FBI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보안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플로리다의 이 사설 연구소를 이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FBI와 보안관 사무실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보안관으로서 그가 받고 있는 압박감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 이야기가 알려지고 나서 오가고 있는 논쟁에 대해서요. 저는 나노스 보안관이 이번 수사를 처리한 방식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대부분의 것들은 아시다시피 극복할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법정에서 답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네, 보안관 부서는 DLI를 사용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건 DNA 랩스 인터내셔널인데 플로리다 코코넛 크릭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제 경력의 대부분 동안 그곳을 이용했고 저 역시 그곳에서 7년 동안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동안 대부분 그곳을 이용했습니다. 저희나 보안관 부서가 그렇게 하는 건 흔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그들과 일하지 않습니다. 보안관 부서가 DNA를 받자마자 모두 DLI 연구소로 보내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특히 이런 주목받는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FBI가 할 수 있다면 더 빨리, 더 저렴하게 끝날 줄 알았어요. FBI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저는 로이터에서 나온 기사를 읽었어요. 익명의 FBI 관계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증거물들이 보내지는 과정에서 일종의 줄다리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이해로는 일부 증거물들은 플로리다에 있는 DLI 연구소로 보내졌다고 들었습니다. 급하게 마치 하룻밤 사이에 그곳으로 보내진 것처럼 급히 보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전국 각지에서 DNA 샘플이 그곳으로 보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정말 급하게요. 하루나 이틀 안에 결과를 받고 싶다는 거죠. 맞죠?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알죠? 사설 연구소에서는 다른 기관들과 계약이 되어 있고 DNA 분석을 완료해야 하는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알다시피 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사에서 셰리프 나노스가 FBI가 동의했다고 말했다는 걸 봤어요. 그들이 정말 동의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게 또 다른 실수였다고 생각해요. FBI가 이런 일을 할 기술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이죠. 제 생각엔 그게 거기로 가야 했다고 봐요. 제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 알겠죠. 왜냐하면 저는 수사를 해본 적도 없고 수사에 참여해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그 기사의 날짜와 위치가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럼비아로 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건 애리조나에 있지 않은 사람이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분명히 당신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있죠. 수사가 시작된 지 13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경우에 따라 13일 이 글이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 답답함을 느끼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FBI가 어제 공개한 증거 중 하나로 그들이 지목한 것이 바로 이 배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정 종류의 배낭이라고 하더라고요. 월마트에서만 독점적으로 판매된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될까요? 감시 카메라에 찍힌 사람을 알아내려면 그럼 그건 정말 큰 의미가 있죠. 이런 배낭들이 언제 구입됐는지 알아내고 싶고 누가 그 배낭을 샀는지 추적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월마트가 소환장이나 수색영장 또는 자발적으로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건 수사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낭들이 언제 구입됐는지에 대한 시간대를 알 수 있게 해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추적되어 대화하고 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감시 영상을 보면 그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키 마스크는 오히려 얼굴을 드러내는 편이죠. 그 사람 몸짓에서 가장 눈에 띈 점이 뭐였나요? 이 사람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눈에 띄는 점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걸음걸이입니다. 알다시피 그의 걷는 모습과 몸짓이요. 제 눈에는 그가 왼쪽 어깨를 약간 처지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코코 수염의 일부 그리고 보일 수 있는 턱 수염까지요. 그가 몸을 숙이는 방식이요. 구별할 수 있는 특징들이 많아요. 그리고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과 친구라면 그 사람의 버릇, 걷는 방식, 말하는 방식을 다 알죠. 비록 우리가 오디오가 없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하지만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실례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이 13일째이고 이제 14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FBI가 일부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남겨두었지만 그중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판단 과정을 다시 평가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을 때 알잖아요. 저도 쉽게 왜 그냥 전부 공개해서 모두가 보고 알아내게 하지 않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 한 번에 다 공개하지 않고 조금씩만 내보낼까요? 예를 들어 CCTV에서 얻은 모든 자료를 전부 공개합시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글쎄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살인사건 용의자들을 신문할 때는 가끔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의 일부만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걸 제가 입증하고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제 앞에 앉아서 아무리 부인해도 저는 그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기도 했죠. 우리가 가진 증거 대부분은 그들이 그 사실을 알길 바라며 제시한 거였죠. 그래, 이제 끝났어. 들켰으니 내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식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 심지어 모든 영상 증거까지 다 공개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공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왔는지 같은 부분 말이죠. 정문으로 들어왔나요? 우리는 그가 정문에 있는 걸 봤지만 실제로 그곳으로 들어온 걸까요? 뒷문을 통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창문을 통해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 공개는 제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나쁜 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제보들 중에서 어떤 것이 유효한지 어떤 것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텍스 장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을 보면 뭔가 있다는 느낌이 들고 뉴욕 포스트 사진도 생각나죠.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하면서 흥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도로 한쪽에 버려진 지 거의 2주가 다 되어가고 있다는 점도 있죠. 누가 장갑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연히 누가 쓰레기 버리다 남긴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안관은 여러 장갑이 발견됐으며 일부는 그녀 집에서 10분 거리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제 말은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도로 옆에 장갑을 버리는 걸 실제로 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걸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해요. 그 사람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라고 한 건 문 앞에 있던 사람이 남성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리고 제 이론 중 하나는, 또 다른 이론이 있는데 여러 명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 범인이 그걸 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했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장갑이 발견된 걸 보면 한 명 이상이 연루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며칠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9일이나 10일쯤 같아요. 사건 후 발견된 점이 걱정되지만 법정에서 극복 못할 문제는 아닙니다. 법정에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DNA는 매우 쉽게 손상됩니다. 그렇긴 해도 여기서 DLI 연구소에는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저는 여러 살인 사건을 조사했고 한 사건에서는 수석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발사된 탄피에서 DNA를 채취할 수 있었어요. 발사된 탄피에서 터치 DNA를 얻어냈죠. 제가 알기로 그런 일이 처음 일어난 게 우리 기관에서였어요. 그게 최초의 사례였죠. 적어도 DLI 연구소에서는요. 그래서 그 장갑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범인이나 범인들이 장갑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버리고 다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낸시가 차 안에서 뭔가 소란을 일으키거나 조금이라도 저항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그녀가 장갑을 잡았거나 옷 조각을 잡아서 차량 밖으로 던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차량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낸시를 어디론가 데려갈 때 그냥 길을 걸어서 데려갔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차량을 이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어떻게 거기에 나가게 되었는지 알 수 없을 겁니다. 이 지역에 관해서라면 저는 교통 카메라에 대한 우려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런 카메라가 도주한 차량을 포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들을 받습니다. 저도 경찰이 그 서클 K 주유소에 가서 차량의 감시 영상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마 카운티의 교통 카메라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피마 카운티에서는 모든 교통 카메라가 신호등 같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이나 빨간불 같은 곳에요. 어제 들었습니다. 저는 다또티 그것들을 관리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카메라들은 차량을 녹화하는 용도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차량을 녹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뭘 녹화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지만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날짜와 시간을 입력해서 그 교차로를 다시 볼 수 있는 녹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건 계속해서 녹화되는 시스템이고 반복적으로 덮어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른 아침 시간에 사용된 출구 경로들은 그 동네는 시와 군의 주요 도로, 간선도로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러 상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점들이 사방에 있다는 건 상상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들이 오라클 로드에 있는 서클 KB뿐만 아니라 모든 상점들을 다 확인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법집행기관, FBI, 그리고 피마 카운티 셰리프국 직원들이 매일같이 낸시의 집에 돌아가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오늘은 어제 못 찾은 걸 찾으려 한다고 했던 게 기억나요. 왜 계속 그 집에 돌아가 살펴보는지, 애니 거스리의 집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계속 돌아옵니다. 왜일까요? 그 질문을 해주셔서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제가 이 수사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한 주요 이유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수사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경찰관이 아니거나 아니면 경찰 기관에서 일해본 적이 없다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범죄를 수사할 때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정원 호수도난 사건이든 아니면 살인이나 유괴 사건이든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사의 초기에 우려했던 점, 그리고 이 수사를 형사들이 아니라 직접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나노스 보안관을 비판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현장을 정리하라고 결정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가요? 납치가 일어난 지 몇 시간이나 하루 정도 지난 후라도 그 현장을 며칠 동안 더 확보해 두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겁니다. 일부는 현장에 부보안관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부보안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폐쇄된 상태로 유지했다면 그 현장의 보존성도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더 진행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FBI가 카메라 시스템에서 얻은 기술적 데이터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3일 혹은 나흘 뒤에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현장이 통제되어 있었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증거의 인계 과정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이제 증거 인계 과정에 대해 여러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더 많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알게 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이 시점에서 제 말은, 그리고 이건 아시다시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시다시피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몇몇 분들, 그리고 이 카운티에서 직접 아주 중대한 범죄를 수사해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지만 13일이 지난 지금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만으로 뭔가를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에서는 범인이 누구인지 아니면 낸시 거스리의 행방을 찾는 것이라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범죄의 실행 과정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복잡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요. 만약 여러분이 앉아서 여성을 성공적으로 납치하고 어딘가에 그녀를 살아있게 두기 위해 필요한 단계들을 적어 본다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이 일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 공개로 이 인물이 대중에 알려졌고 전 세계 인터넷 탐정들이 그의 정체를 파악하려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실수가 나옵니다. 벽이 점점 좁혀온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주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건 조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커트 뎁 전 살인사건 담당자입니다. 피마 카운티 살인사건 형사입니다. 로앤크라임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관점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천만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수치를 계속해서 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낸시 거스리의 행방에 대해 아시는 분은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 520-351 4900번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FBI에 1800콜 FBI로 연락하시거나 타입스 FBI 쳤고 웹사이트를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에서 전해드린 사건을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피콕에서 구독해 주세요.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